안녕하세요.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탕감률, 채무 탕감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월 변제금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획일적으로 모두 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탕감률이 높다. 요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채무 탕감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 월 소득이 적은 분이 탕감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나의 개인 월 소득, 세후 월 소득 얘기하는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그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이 덜 변제하게 되고, 덜 변제했다는 말은 총 채무 탕감률이 이제 높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또는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월 변제금이 줄어들면 좋기는 하나 또 금액이 너무 모자랄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월 변제금 곱하기 36개월 하니까 총 변제금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그 기간을 더 연장하라. 이런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 변제금이 낮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월 소득이 낮은 분이 총 채무 탕감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무 탕감률이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최저 생계비를 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빠지는 금액이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월 변제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탕감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통상적인 경우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혼이에요. 미혼이고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024년 최저 생계비는 약 133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월 소득이 이제 통장에 딱 꽂히는 돈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서 133만 원을 이제 빼고 나면 67만 원이 남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냐? 만약에 제가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가 전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그 자녀, 미성년 자녀 한 명에 대한 부양을 제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에 대한 부양, 이렇게 되면은 총 2인 가구의 부양을 하게 되는 거고, 월 소득 300만 원에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220만 원을 공제하면 80만 원이 남죠. 이 80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요. 인터넷에 2024년 최저 생계비 검색하시면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최저 생계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매년 일정 금액씩 오르고 있으니까 꼭 2024년 기준 최저 생계비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220만 원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 수입이 250만 원 내지는 220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월 변제금이 없거나 너무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을수록 통상적으로 총 채무 탕감률이 높습니다. 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가진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여러 가지 이런 재산들을 총 합한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하고,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총 변제금을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부동산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1억 원은 나의 청산가치 이제 1억 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은 무조건 이 청산가치 1억 원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총 변제금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청산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총 변제금이 당연히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총 재산이 적은 사람, 즉 청산가치가 적은 분들은 당연히 총 변제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당연하게 총 채무 탕감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산가치를 산정할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거든요. 일단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타 지역 지방법원 또는 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채무자인 제가 가진 재산이 1억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또 1억 원의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예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 재산 1억 원의 2분의 1인 5천만 원을 나의 청산가치에 이제 더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1억 원, 그 다음에 다시 산전된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나의 청산가치는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제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무조건 산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그 특유의 재산과 특유의 어떤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했다면은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로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식이나 도박, 가상코인, 이런 투자로 인한 손실금, 이런 손실금이 채무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분들은 탕감률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 채무 형성 경위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총 채무 탕감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회 같은 경우에 2022년 7월에 이제 실무 준칙에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그런 준칙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타 지역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서는 주식이나 가상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의 청산가치, 채무자의 재산에 산입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지금 현재 재산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 있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 3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이 3천만 원을 100%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법원의 보증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손실금의 80%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라, 이런 보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형성 경위를 살펴봤을 때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청산가치가 또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총 채무 탕감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 형성 경위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이런 분들은 총 채무 탕감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해서 생긴 채무거나 아니면은 집안 사람들 중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연대보증했다가 그 연대보증 채무가 생겼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은 총 채무 탕감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채무 탕감률이 높을 수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채무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총 채무 탕감률이 높을 수 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채무 탕감률이 높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을수록 청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총 채무 탕감률이 높을 수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타 지역은 아직도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채무 형성 경우에 있어서 주식이나 도박 그리고 가상화폐 손실금이 있다면은 총 탕감률은 낮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채무 형성 경우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면 총 채무 탕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해당하시는 분은 주변에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 법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릴 거고요.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